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요? 아니 고정인 건가요, 드디어? 아니 PD님은 저한테 계속 조르는데 네. 제가 시간 좀 스케줄 좀 확인해 보겠다 그랬어요. 어떤 시간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한 번은 튕겨야 되더라고. 뭐든지 간에 아주 뭐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네, 코스프레 전문가 네. 외에는 네. 딱히 영화 전문가가 영화 비평가가 필요하긴 했어. 사실 오늘 거업님이 나온 걸 보니까 저는 꿈을 진짜 잘 안 꿔요. 아 진짜? 네, 지난주부터 뭔가 좀 꿈자리가 너무 사납고 정말 오랜만에 너무 악몽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딘가에 누군가 계속 쫓기고 막 이런. 저는 그런 꿈도 잘 안 꿨거든요. 누군가한테 쫓기는 꿈을 꿨어? 쫓는 사람이 저였나요? 이게 돌아보려고 할 때 다 끊어졌어. 근데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걸 누군가라고 생각해? 누군가들. 누군가들. 어떤 무리. 세상 전부일 수도 있잖아. 나는 한때 꿈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나왔어. 정말. 너 신내리는 거야? 아니 그게 되게 뜬금없어. 예를 들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클럽에서 막 춤을 춰 어떤 여성과. 근데 그 여성과 어떤 핑크빛 무드가 돼. 그래서 뭔가 어떤 결정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군님이 오고 장군님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뜨문뜨문 연속해서 계속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혹시 전생에 외구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따지자면 외부상이긴 해요. 무슨 외부상이에요. 네. 저는 가끔 맨발을 이불 밖으로 내놓으면 악몽을 꿔요. 누가 와서 발을 잡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다리 좀 차가우면 저는 이렇게 약간 서늘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위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되게 웃긴 건 엔딩이 뭐냐면 도망가다가 깨거든? 그럼 정말 내가 이러고 있다? 진짜로? 이불 위에서? 이불 밑에서 이러고 있어. 난 꿈속에서 PD님 진짜 많이 봤어요. 10분으로 끊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꿈이다. 그게 이제 악몽이죠, 저희. 네.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해볼 영화가 네. 바로 꿈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Have you been dreaming about me? Yes. Oh, yeah. There's like 100 messages. How does it feel to go viral? Who's actually had a dream about me? Yeah. What's going on, guys? Yeah, I can hear you. Things have been different since the dream started. 사실 이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드림 네. 시나리오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니콜라스 케이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장발을 하고 흰색 러닝을 입고 액션을 하고 있는 코네어의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코네어. 저는 니콜라스 케이지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술 끊어야 되겠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저 술을 저렇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들이붓듯이? 그러니까 가솔린 이렇게 넣듯이 먹잖아. 보드카를? 네. 네. 그 영화 보는 내내 술이 되게 역하게 느껴져. 그렇죠. 저는 그 5번의 결혼으로 인한 양육비. 그 최근에 보면 1년에 영화를 5편 이상 찍더라고요. 예. 아마 파산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파산도 했었죠. 최근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뭐 같지도 않은 영화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영화도 네, 많이 해요. 그 뒤로 거의 30편 찍었어요. 네. 거의 홍콩 영화 황금시대 주윤발처럼 영화 찍고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다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림 시나리오는 보자마자 이건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대요. 마치 이건 본인에게 있어서 브루스 윌리스의 식스센스가 될 것 같아요. 그치. 네. 뭔가 빡 온 거지 네, 시나리오. 뭔가 분기점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나 봐요. 그럼 우리 오늘 영상은 네. 딴 분이 한 건가 아니면 거업님이 한 걸 같이 옆에서 보는 거야?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진짜? 근데 어때요? 본인이 만든 영상을 이렇게 와서 같이 보는 거는 저는 제가 좀 뻔뻔한 건지 전 너무 좋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봐도 야, 자식 잘했네. 이런 느낌. 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좀 냉철한 시선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주 평론가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주 네. 평론가님이 대체 어떤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림 시나리오가 어떤 영화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봐요, 근데? 살다 보면 폴 같은 스타일의 인간을 만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잠바도 너무 좋지 않아요? I'm sorry. 너무 적절해. 너무 적절해.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한데 And you're publishing another paper, I heard. Oh, yeah. Sounds awfully similar to my research now. Do you mean from grad school? Yes. 적당히 속물적이고 상당량 주접스러운 이 남자는 대학의 종신 교수라는 좋은 직장과 사랑스러운 와이프와 사춘기에 접어들어 적당히 반항적인 2명의 딸을 갖고 있습니다.
배경만 보면 네. 남부러울 거 없는 인생이에요. 아, 그럼요. 네. 종신 교수 최고지. 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이 늑수그레하고 머리 벗겨진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중년의 남자에게 딱히 관심을 주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자세히 보면 저 패딩에 모자 잘못 쓰고 네, 있어요. 모자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어요. 저것도 디테일이겠죠. 디테일이겠죠. 네. 네. 폴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진. 갑자기 폴을 꿈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It's so random. It's just like Paul every night. What? Have you been dreaming about me? 처음 몇십 년 전에 헤어진 전 여친이 나타나서 요상한 플러팅 비슷하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땐 You've been on my mind recently. Yeah, I haven't thought about you. Anyway, the reason that you've been on my mind is because you keep popping up in my dreams. 폴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꿈속에서 폴을 보기 시작합니다. Specific person I keep dreaming about. I've also had that experience. Except in my case, it's just this guy that we sort of know. Do you have a picture? 패턴도 상당히 일정한데 꿈속에서 온갖 비현실적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슥 나타나서는 그윽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뭘 크게 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이 폭발하는군요. 이렇게 역동적인 꿈에서 이렇게 뻘쭘한 사람을 만나면 누구라도 기억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 초반에는 사람들 꿈속에서 별로 뭐 아무 일을 하는 게 없다. 네. 라는 게 좀 중요하죠. 이렇게 꿈속에서 폴을 만난 사람이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을 넘어서 몇천 명이 되어버리면 어떨까요? 아니, 전 미국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꿈속에서 이 남자를 본다면 There's like 100 messages on here. Somebody wants to interview me.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원인이 밝혀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폴은 엄청난 유명인이 되겠죠. Why me? I don't know. I'm special, I guess. 네, 당연히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별로 원한 적도 가지려고 한 적도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셀럽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 거의 수업 학생도 이렇게 많지 않고 텅텅 비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죠. Are you gonna do like Stephen Colbert or anything? Not a chance. I actually enjoy my anonymity, if you can believe that. 거짓말하죠. Okay, you. 학자로서 이 현상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노력에 앞서 폴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이내 곧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수업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센 거죠. 팬미팅 한 거죠 저는. 네. 네. So I'm finally cool, huh? Well, I wouldn't go that far. 보통은 이런 인지도가 생긴다면 TV 출연을 한다거나 유튜브 채널 개설 같은 일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겠지만 원래 학자 재질인 이 양반은 갑작스러운 인지도를 자신의 연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I've been meaning to write a book for a few years now. Just never found the time. So. 하지만 폴과 접촉한 마케팅 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은 폴의 이런 학자적인 욕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Here's somewhere cool that we thought might be a good place to start. Sprite. Sprite. Sprite? 거기에 음료가 저는 스프라이트인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발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애초에 대화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한쪽에선 개미 연구를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선 스프라이트 광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Can we start over? 그런데 이 회사 직원이라는 여성이 폴을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심상치 않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꿈속에도 폴이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그가 멀뚱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군요. I hope I'm behaving. Oh no, you're not. No, not at all.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Come on. 이런 거는 처음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미세한 변화가 생기죠. 꿈에 변화가 생기죠. 폴은 그녀의 꿈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미국 독립영화계의 최강자로 떠오른 A24와 유전, 미드소마 같은 걸출한 작품들을 만들어낸 아리 에스터 감독이 함께 제작하고 조금은 그 위치가 흔들릴 뻔했으나 명배우 타이틀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Guess I'll see you in my dreams. Of course not. 드림 시나리오에서 그 결말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영화가 재밌는 건지 아니면 거의 없다님이 이 영상을 잘 만든 건지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처럼 보입니다. 거업님이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이 영화 좋아하는구나. 와 열심히 했구나가 드러나잖아. 이건 티가 누구나 나죠. 드러나. 그럼 팬심에 관한 거니까. 네네. 저는 좀 이 영상이 좀 급하게 편집되지 않았나 아. 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급하게 편집되지 우리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예전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올드보이를 10분으로 줄이라는 아,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거 약간 먹방 챌린지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전보 라면 같은 거 몇 분 안에 먹어야 되고 8분 안에 다 먹어. 뭐 이런 건데 어려운 영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끼리 이 드림 시나리오의 무지수를 한번 매겨볼까 합니다. 아 그럼 이거 무는 미국으로 보내나요? A24. 아리에스터에게 아 아리에스터에게 무가 가는군요. 저는 오랜만에 늙은 너드를 보는 맛이 있다. 왜냐면 네. 이 너드가 그동안 너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어. 그리고 되게 지금. 미화돼 터무니없이 미화돼 있어요. 너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드가 아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무슨 유태호 배우가 네.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너드라고 우기는 막말을 했죠.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막말을 했죠. 너무 선을 넘는다 이거는. 일단 눈밑이 시커매야 되고요. 예. 머리숱도 좀 듬성듬성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손톱을 보면 네. 이렇게 손톱에 이걸 뭐라 그러죠? 아, 이 하얀 부분 이거 없어지면 나이 먹는 거라고. 예. 이게 거의 없어야 돼요. 아, 그렇지. 디테일하게 보면 밝은 데서 눈 잘 못 떠야 되고요. 네. 아무튼. 이 너드의 사실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무지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 명불허전. 명불허전. 사실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되게 상업적인 텐트폴 영화나 네. 액션 영화에 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가 종종 까먹죠. 까먹게 되는데 진심을 다해 출연한 영화에서의 아. 연기가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의미에서 네. 저도 하나. 일단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맡겨도 다 너무 잘하거든요. 뭐 노인 같은 공포 영화에 나와도 학자로 나와도 되고 무식한 사람으로 나와도 되고 후반관으로 나와도 되고 악당으로 나와도 되고 이렇게까지 멀티플한. 그리고 저는요 경제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예술가처럼 보여요. 셈이 네. 밝지 않다는 네. 게. 한마디로 헐리우드의 양조이다. 양조이가 기분 나빠? 그건 살짝 기분 나빠할 것 아니 같긴 하네. 이제 양조이도 네. 별의별 영화에 다 출연했어. 아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영화 많이 찍었죠.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서울 공략인가? 네. 그거 보셨어요? 거의 무슨 차이야? 방콕 데인저스랑. 打還打嘛，最憎人整亂晒我。 네, 저의 신선 지수는 크리스토퍼 보글리라고 하는 이 네. 미지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의 감독이요? 네. 사실 이분이 해스태그 시그네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렇게 처음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의 주된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관종, 네. 관종의 인생, 관종의 삶. 그 해스태그 시그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진짜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막 되게 이상한 미스터리한 약을 사서 네. 얼굴을 망가뜨려서 유명세를 얻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의지대로 이게 좀 유명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이 드림 시나리오의 폴이라고 하는 교수는 느닷없이 관종이 되고 유명세를 치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실제로 워낙 한때 유명했던 이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배우와 만나면서 더 절묘한 강화된- 캐스팅이에요. 네, 네.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크리스토퍼 보글리 감독에게 무 하나를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이 감독의 전작 거기에 미세하게 아리에스터 향이 좀 첨가가 됐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 사이에 초현실적인 걸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Dad? Dad, help me! 그 첨가된 향에 일단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4무면 이미 거의 만점이에요. 아 그럼 이게 최종점인 건가요? 아니죠. 아, 계속 아니죠? 더 줄 수 있습니다. 아, 예. Stop being little f***ing brats! But I know it'll happen soon. 이 영화에서 네. 니콜라스 케이지는 그동안 연기했던 캐릭터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인물을 연기합니다. 이 오랜만에 니콜라스 케이지의 강렬한 비주얼로 인생 연기를 펼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나 아직 한 칸 있어. 라는 네. 느낌이 저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정말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봤다? 무조건 맞죠. 어. 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네. 더로, 코네어, 페이스오프. 네.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봤어. 안 봤을 수도 있어. 젊은 친구들은 안 봤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꼭 보세요. 이거는 그 어떤 20세기 말 네. 정말 그 전 세계를 강타했던 니콜라스 케이지의 신드롬 같은 영화들이고 네. His face off. I said
put the bunny back in the box. 이 작품이 저는 어쩔 수 없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 덜하게요. 거벙한 연기가 아주 션 일품이었어요. 코너리와 함께. 네. 그러니까 덜하게에서 니콜라스 케이지는 리액셔너잖아요. 션 코네리가 던지면 받는 사람인데 System, do not move that. Well, I think we'd like God on our side at the moment, don't you?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던지는 사람보다 더 돋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티튜드 때문에 계속 블록버스터의 주연을 맡겨도 안전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The very thought of you makes my heart sing like an April breeze on the wings of spring. Some sort of angel visiting me from one of my drunk fantasies.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과 골든글로브를 싹쓸이 했었고. Nicolas Cage. I have got to thank the members of the Academy for this, for including me in this group of super talents, and for helping me blur the line between art and commerce with this award. 사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에서의 니콜라스 케이지는 어떤 하나의 규범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연기의 어떤 규범. 뭔가 마스터피스 같은. 네, 마스터피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드니로 어프로치처럼. 그렇지. 그다음에 2022년 영화 픽으로 연기상 주관왕을. 네. The critics aren't real. The customers aren't real. We don't get a lot of things to really care about.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피그 때도 사실은 한 칼을 보여줬죠. 그 다작을 하다가 나 이 정도야라는 걸. 나 잊지 마. 근데 예전에 그 90년대 후반에 이제 한창 블록버스터 많이 찍을 때도요. 뭐 리들리 스콧이랑 매치스틱맨 같은 영화 찍으면서 여전히 나는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야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인디 영화 감성이 다분히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가 꼽고 싶은 작품은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비상근무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마틴 스콜세지도 정말 헐리우드에서 큰 영화들을 많이 작업을 했죠. 근데 그랬던 이 스콜세지랑 니콜라스 케이지가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 정도는 예전에 어떤 그런 감성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둘이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콜세지가 그려내고 싶었던 어떤 뉴욕의 어떤 어두움 이런 것들 가장 잘 포착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상근무는 사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너무 안 알려져 있죠, 그 영화는. 네, 이렇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작을 찍어오며 사실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다작왕으로 등극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둘씩 떠오르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밈들이 있습니다. 네,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Every other 88년도 코미디 호러 영화 뱀파이어 키스의 한 장면이 재발견되면서 이제 하나의 밈이 됐죠. 사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점점 미쳐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웹상에서는 이제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그러셔?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짤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쇼츠 폼 시대에 굉장히 안 좋은 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 맥락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 장면만 남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니콜라스 케이지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본인이 겪었던 그렇지. 동일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There was this video called Nicolas Cage Loses His Crap, right? This guy cherry-picked all my freak-out moments in movies and cobbled them together without any regard for Act 1 or Act 2 or how the character got to that point of crisis, and they just simply made it. So that became viral around the world so many times, more than it says, because it had to reload and go again. So there were T-shirts with all kinds of "you don't say" from Vampires Kiss. It was confusing, it was stimulating, it was frustrating because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to stop it. So I had to take those feelings of frustration and the weight, the lead, if you will, and put them somewhere. And I read Dream Scenario and I said, yes. 그 니콜라스 케이지도 역시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는 거. 인기의 굴복이 심한 사람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 영화로 2024년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분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고요. 수십 년 연기 경력에서 반드시 출연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대본들 중 하나로 바로 이 드림 시나리오를 뽑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제작사와 제작자가 너무 빵빵해서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뭔가 그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선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림 시나리오는 문나이트, 네. 그리고 미나리, 에어, 패스트 라이브즈처럼 뭔가 이제는 그 헐리우드에서 믿고 보는 영화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급성장한 독립영화 그 제작사죠. A24가 네. 이제 직접 제작을 했고요. 게다가 이 작품은 아리에스터 감독 역시 A24에서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 아리에스터가 제작을 해서 네.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유명 감독이 다른 영화에 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잘 될 것 같아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제가 너무 나 같아서 내가 제작해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리에스터가 이 영화의 제작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나 같아서가 아닐까. 굉장히 일상적인 그림인데 굉장히 환상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리에스터 영화와 지금 이 크리스토퍼 보글리 감독의 영화 굉장히 강렬한 공통점이에요. 난 진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리에스터 영화가 그러네. 네. 일상 안에 굉장히 기이하거나 판타지거나 알고 싶지 않은 어떤 이물질이 하나 끼어들므로 인해서 어떤 그게 악몽이 돼버리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아, 그런 면에서는 아리에스터 감독이 제작을 야 내가 하고 싶어. 네. 너 우리 팀에 들어와라. 그렇지,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된 거죠. Have you been dreaming about me? 이 드림 시나리오 역시 악몽과 코미디가 결합된 굉장히 독특한 영화였는데 네. You're scaring me, but I'm going to have nightmares. 근데 감독은 어쩌다가 이 꿈이라는 소재를 영화에 가져오게 됐을까요? 이 드림 시나리오 감독은 칼융의 집단 무의식과 환상 특급 시리즈 나이트메어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다. 네. 근데 그러네? 라는 네. 생각이 딱 드니까 잘 섞은 것 같아요. 심지어 영화는 네. 오마주도 있어요. 맞아요. 프레디 크루거의 손을 띄워보라고 하는 것도. 띄워보라고 하는 거. They call you Freddy Krueger? Do you think I would cut someone's toes off? 사실 드림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이 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한 교수의 이 사연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These professors would like go on podcasts and talk about how they felt that they couldn't recognize the you know what they were being accused of, that these crimes were all fabricated in the minds of others. And then I guess Nightmare on Elm Street and stuff like, what if that was like real and happened in reality, and how dumb it would be. Like 심지어 자신이 뭐 어떤 뭐 연구 결과를 뭐 발표한 적도 없는 뭐 리포트나 논문을 한 번도 쓴 적 없는 주제가 노벨상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노벨상을 받았다. 그 교수의 사연을 듣고는 아, 이 사람은 좀 주인공을 삼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Why haven't you contacted me? What? Why am I not being credited? Sounds awfully similar to my research now. 그런 분들 좀 있는데요. 갑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꼭 있어요. 또 어떤 인물이 잘 되면 쟤 내가 키웠는데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정말 영화에서 폴이 좀 그런 캐릭터고 한국 영화에도 네. 이런 그 좀 찌질한 피해의식에 쩔은 교수 캐릭터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홍상수 감독 홍상수 감독 영화에 영화나 많죠. 장선우 감독 영화에 나와서 주로 이제 불륜이거나 네. 뭐 이런 그 이쪽으로 갔는데 네네네.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폴은요, 어떠한 미화도 없어요. 그치? 1g의 미화도 없어, 정말. 그냥 사실은 미화를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살짝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해줘. 이 집안이 그래도 버틸만한 게 뭐냐면 부인이 객관적이야. 네. Somebody wants to interview me. Why are you so excited? Maybe you should take a minute and think before you do anything drastic. Why me? I don't know. I'm special, I guess. 이게 이제 그래서 네.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꿈에 등장을 하는데 정말 아내의 머릿속에서 네. 아내는 절대 그 꿈을 꾸지 않아요. 절대 꾸지 않죠.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아, 근데 사실은 꿨는데 네. 차마 얘기할 수 없거나 얘기하기 싫은 게 아닐까. 아, 더 띄워주고 싶지 않아서? 네. 아니면 아내의 삶에서 원래 그런 사람인 거야. 남편이. 노자처럼 아니 지금이 꿈이다 라고 생각해야 지금 견딜 수 있으니까. 야, 와이프 지긋지긋하겠네. 눈을 떠도 저놈이 나오고 감아도 저놈이 나오고 징글징글하겠네 진짜. Hey! 저는 이 폴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초반에 이거 뭔가 블랙 코미디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후반부에서 꿈과 현실을 오갈 때 이거 공포야? 이거 뭐 SF야?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후반부는 SF 같죠. 그렇죠. 네. 되게 특이해요, 갑자기. 재밌는 건 후반부 SF 쪽으로 가면
미술 세팅도 바뀌어요. 네. 네, 되게 미니멀해지고 네. 갑자기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복합 장르 혹은 장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추천받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돼 아까 언급했었죠. 해시태그 시그넷. 네. 세 번째 장편인 드림 시나리오 모두 장르 전환 또는 복합 장르가 좀 두드러지는 게서 가족 이야기인가? 네. 라고 시작을 했다 갑자기 공포. 그러다 갑자기 SF가 되고 나중에 되게 블랙 코미디처럼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리 에스터와는 좀 다른. 아리 에스터는 기본적으로 공포를 얘기할 때 잔인함을 함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그 슬래시 같은 느낌이, 슬래시 무비 같은 게 있잖아요. 꼭 머리를 깨잖아요. 네, 아리에스터. 아유 네. 참, 아유 근데 머리 깨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분은. 네. 애호가야, 애호가. 뭔 소리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드림 시나리오나 뭐 해시태그 시그넷도 잔혹한 장면이 있다기보다는 네, 저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그것이 공포스러울까라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복합 장르, 장르 전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영화. 네. 이 영화에서 존재감 제로였던 폴이 전 세계 사람들의 꿈에 등장하면서 일명 드림 인플루언서라는 급부상하게 되잖아요. Janet, there's like 100 messages on here. 예전에 인터넷에서 뭔가 이 비슷한 괴담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디스맨이라고 아십니까? 저 이거 인터넷에서 본 적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 폴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디스맨이 뉴욕에서 유명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전 세계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남자를 꿈속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디스맨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디스맨이 도대체 누구냐, 마치 서칭 포 슈가맨처럼 정체를 찾기 위해서 막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가 배포되기도 했는데 이게 무의식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다. 사실 저는 저거 믿었어요. 왜냐면 너무 흔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흔하게 생겼고 사실은 네. 다 다른 인물이라고 해도 돼요. 네. 다 다른 사람 같아. 맞아, 같은 맞아. 사람 안 같아.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저런 아저씨 한 4-5명씩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2.9%가 네. 80% 일치해요. 네, 맞습니다. 초능력이다 뭐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2009년에 이탈리아 사회학자이자 마케팅 업체 직원이 만들어낸 괴담으로 애초에 이거 전체가 괴담이야. 전체가 근데 이 스토리 자체는 영화의 모티브가 아닐 정도 저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거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꿈에 자꾸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꿈에 나오는 경우 전 없어요. 저는 만난 적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사람은 없어. 저도 뭐 꿈 자체를 안 꿔서 잘. 사람을 좀 만나세요. 사람을 좀 만나. 좀 교류를 하고. 꿈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다른 사람 자체를. 꿈에 너만 나와? 네네네. 야 근데 정말 너다운 꿈이다. 그 꿈에서 늘 하는 일이 뭐 원고를 쓰거나 청소를 하거나 되게 일상적인. 그건 꿈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 와 그러면 형은 진짜 꿈과 현실의 경계가 없나 보다. 아무도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 Why me? I don't know. I'm special, I guess. 아니 이렇게 영화 안에 밈도 있고 인플루언서, 뭐 바이럴, 문화 등 현대인들에 대해 굉장히 유쾌한 풍자가 다양하게 녹아 있는 작품인데 That anyone who's dreaming, you know, could be your audience. 이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가 되고 이 사람의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 이 가족들의 신상까지 다 털리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꿈에 나왔다는 엄청난 메일과 함께 우리 가족 전체가 전시돼 버리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꿈 아니지만 나는 현실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그 한 개도 뭔가 이렇게 잔혹한 장면은 없는데 되게 무서워요. 진짜 섬찟한 일이죠. 그렇죠. 폴의 잘못이 1도 없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꿈에 나온 것도 이 사람 의도가 아니고 꿈속에서 누군가를 해한 것도 이 사람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종료하는 방법은 내가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끊임없이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는 내 잘못이건 내 잘못이 아닌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Would you do us a favor and just wrap that up? Nobody wants you here, man. Well, I'm staying. Okay.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내가 정이라고 착각할 때 가장 잔인해진다. 그럼요. 아 그죠. 네. 근데 저 행동이 딱 그거거든요. 저도 제가 살면서 가장
실수한 걸 쭉 해보잖아요. 내 실수의 대부분은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 상처를 주거나 네. 실수를 해. 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격적으로 변해버리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계속 관리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저 옛날에 뵌 적 있어요. 그럼 죄송합니다로 시작한다니까. 오랜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예. 저는 그래서 굉장히 소름 끼쳤던 장면이 결국에는 이제 폴이라는 교수가 되게 유명세를 치르게 되니까 학생들이 그전엔 관심도 없다가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서 Calm down. Thank you. 막 사진도 찍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사람들의 꿈속에 정말 악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니까 차에다가 아예 그 루저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예. Tell me now. You, Matthew. Go home. Why don't you just quit home? 근데 사실은 그 교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거라던가 좋았던 기억은 그냥 싹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거는 이렇게 루저라고 하는 그 단어밖에 남지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크리스토퍼 보글리 감독이 결국에는 이게 바이럴이라던가 어떤 미디어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해시태그 시그널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TV에 나오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분리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피해자가 될 때도 있고 때때로 가해자가 되고 또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나 피해자라고 우리 모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끄집어 올려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 영화에서 폴을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우리 얼굴이 있거나 아니면 폴의 얼굴에 우리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적어도 SNS를 통해서 세상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화 보고 나면 할 얘기가 진짜 많은 영화긴 해요. 이거 하나 더 가져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다. 이건 사실 굉장한 힘입니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저 뭐 하나 더. 거의 없다니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다 됐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출연 안 했는데 계속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새로운 영화. 굉장히 거슬렸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영화를 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왜냐면 제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고 요즘에. 그래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난 많은데. 나눔 좀 하세요. 나눔 좀 해요, 저희.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세요.